유럽 여행 쇼핑은 즐거운데 텍스 리펀은 즐겁지 않다는 분들을 위한 유럽 텍스 리펀 가뿐하게 성공하기 1탄 텍스 리펀 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텍스 리펀의 강의는 총 4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이번 영상에는 1, 2 텍스 리펀의 정의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 리펀의 정의입니다. 텍스 리펀은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텍스 리펀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 리펀 가맹점에서 구입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글로벌 블루라는 로고가 잘 보이시죠? 매장 입구에 이 텍스 리펀 회사의 로고가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입문에 부착하지 않는 상점도 많기 때문에 꼭 점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EU 거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유학생 등의 신분으로 EU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꼭 3개월 안에 출국한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즉 우리같이 그냥 유럽 여행을 잠깐 갔다 오는 경우는 모두 해당자가 됩니다. 세 번째, 한 매장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 가격의 이만큼의 비율만큼을 리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부가세율이 국가마다 정말 다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23%고요. 그 다음에 좀 스위스 같은 경우는 8% 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경우 EU 내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은 이 부가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구입을 하면 텍스 리펀을 통해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2019년 기준인데요. 이런 수치나 이런 구매 금액 기준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 있으니까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한 매장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구입해야 합니다. 한 매장에서 이 금액만큼은 구매를 해야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매장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라에서 구입한 것과 H&M에서 구입한 것을 더해서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최소 구매 금액이 높은 국가보다 제한이 없는 스페인이나 또 낮게 형성되어 있는 독일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최신 정보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텍스 리펀으로 대표된 회사인 글로벌 블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나라를 클릭하면은 최근 비율과 그 다음에 최소 구매 기준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블루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잖아요. 유럽 여행 특성상. 그럼 각 나라마다 나갈 때마다 전부 다 따로 받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EU 내 텍스 리펀은 원칙적으로 EU 마지막 출국 국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편하죠? 여러 EU 국가를 여행하다가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공항에서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같이 EU가 아니지만 유럽인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에서 만약에 쇼핑을 하셨다면은 꼭 그 나라에서 텍스 리펀을 받고 나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이탈리아에서 쇼핑을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를 들렀다가 인터라켄 이렇게 들렀다가 파리로 넘어오는 일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둘 다 EU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파리 공항 9시에 한 번에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고, 스위스에서 만약 쇼핑을 한 게 있다면은 스위스에서 나올 때 스위스에서 꼭 텍스 리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프랑스 여행 후에 스위스 치리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타야 한다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구입한 거는 프랑스를 나오기 전에 텍스 리펀을 처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번거로워.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되도록 쇼핑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가도 너무 높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좀 편하겠죠? 두 번째, 항공권을 예약할 때 이렇게 EU가 아닌 나라를 아웃으로 잡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취리 아웃, 오슬로 아웃 등으로 잡게 되면은 EU에서 산 물건의 텍스 리펀을 아웃할 때 편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지거든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 리펀의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텍스 리펀은 먼저 상점에서 할 일, 2단계 숙소에서 할 일, 세 번째 기차역 주로 공항에서 할 일로 나누어지거든요. 각각 장소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상점입니다. 자, 쇼핑을 했죠. 앞에서 배운 국가별 최소 구매 금액에 내가 산 총 금액이 넘는다면은 점원에게 당당하게 텍스 리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텍스 리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하겠죠. 그럼 점원이 여권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꼭 챙겨서 쇼핑을 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뭐 복사본도 되는 경우가 있고 실 여권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실제 여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점마다 처리 과정이 달라져요. 자, 어떤 상점의 경우에는 점원이 컴퓨터나 수기를 통해서 전부 다 작성해서 그냥 봉투에 딱 넣어줘요. 그러면은 제가 뭐 더 이상 할 건 없는 거예요. 참 편한 케이스죠. 두 번째는 이제 칸이 비어져 있는 영수증 같은 서류를 줘요. 그러니까 직접 쓰라고 하는 거죠.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칸이 다 비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모두 다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서류를 또 몇 개 볼게요. 왼쪽 글 보시면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긴 하지만 모두 점원이 다 작성을 해준 경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부 컴퓨터로 다 써서 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공항에 가서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를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금액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돌아왔어요. 숙소에서 할 일을 이제 한번 볼까요? 칸이 비어져 있는 영수증 같은 서류 아까 좀 전에 보셨죠? 그런 걸 받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칸을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자, 칸에는 주로 이제 요 네 가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소, 이제 집 주소를 영문으로 써야 되는 될 때에는 네이버에서 주소 영문 변환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베껴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금으로 리펀을 받을 건지 신용카드를 받을 건지 체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신용카드 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작성하실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제가 실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공항에서 제출할 때 직원한테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수증은 꼭 사진을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영수증까지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을 경우에 관세 신고를 할 때 영수증이 있어야 내가 얼마짜리 물건을 샀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영수증이 없으면은 대충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겨서 이제 책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영수증을 사진을 미리 찍어두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꿀팁이 하나 있죠. 텍스 리펀 받을 물건을 절대 캐리어에 넣지 마세요. 텍스 리펀 서류는 이제 작성 후에 보관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작성 서류를 공항에서 꺼내기 쉬운 가방에 넣어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텍스 리펀에 해당되는 상품은 위탁 수화물에 넣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공항에 가지고 가야 아주 편해요. 그리고 공항 세관에서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캐리어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항에 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날이죠. 아주 슬픈 날이네요. 자,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보딩 패스가 있어야 세관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들러서 체크인을 하고 항공권을 받아주세요. 상품을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 보낼 거라면 체크인 시 항공사 직원에게 세관에 다녀온 뒤에 별도로 위탁 수화물을 보내러 다시 오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으로 사전 온라인 체크인을 하여 모바일로 보딩 패스를 받은 경우에는 체크인 카운터에 들리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 항공사 앱으로 보딩 패스를 세관 직원분께 보여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세관에 도착했어요. 보딩 패스를 받은 상황이죠. 공항에 오기 전에 미리 세관의 위치를 확인해 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터미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용하는 터미널에 그 세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 막 터미널까지 막 멀리 가가지고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알아두면은 공항에 몇 시간 전에 가야 되는지도 대충 다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터미널에 세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도착하면은 작성된 서류, 그 받았던 서류 있죠? 그거나 아니면 제가 작성한 서류, 그다음에 여권, 보딩패스, 상품 총 4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류, 여권, 보딩패스, 상품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직원이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서류에 세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상품을 확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확인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꼭 상품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관 도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 텍스리펀 회사 부스에 이제 가야 합니다. 이 부스 위치도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가려는 터미널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먼 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계산하셔서 공항에 방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텍스리펀 회사 부스에 도착했으면 세관 스탬프를 찍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아마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여권을 보여드리고 이제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현금으로 지금 바로 줄까 아니면은 신용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나중에 입금을 받겠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 그 나라의 이제 유로 또 혹은 공항에 있는 나라의 화폐로 돌려주거든요. 근데 돌려주는데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줘요. 그러면 바로 돈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못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해방은 되지만 지금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지긴 하겠죠.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가 연결된 계좌로 추후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수수료가 없고 원화로 이제 내 계좌로 받기 때문에 되게 좋지만 환급이 실패할 경우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언제 환급될지 몰라 노심초사 계속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좋은데 저는 두 가지 다 해봤는데 둘 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일 때는 현금으로 바로 받았고요. 나중에 여행이 좀 많이 다니고 괜찮아졌다고 이제 느꼈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종 완성된 텍스리펀 서류를 이제 직원이 그냥 가지고 가거나 저보고 우체통에 넣으라고 말을 해줘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을 느끼는데요. 후기를 이제 찾아보면은 공항마다 텍스리펀 회사마다 전부 다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시기마다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서류를 냈을 때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체통에 넣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뭐 바로 제출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직원이 다 알려주거든요. 그 텍스리펀 회사 부스 직원의 말을 따르시고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언제나 예외 케이스는 존재하고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 말고 국가마다 공항마다 다른 텍스리펀 절차도 존재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통상적인 텍스리펀 절차를 기본으로 익혀두시고 예외 케이스의 경우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아웃하는 공항의 텍스리펀 최신 후기를 모두 검색하여 숙지해 두시는 것입니다. 체크인 유럽 쇼핑 텍스리펀 후기 게시판에 공항별 이런 텍스리펀 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셔가지고 쭉 보시면 정말 좋겠죠? 유럽 여행은 좋은데 텍스리펀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유럽 텍스리펀 가뿐하게 성공하기 1탄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2탄을 통해서도 또 유럽 텍스리펀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